샌프란시스코에 도시의 마약 실태를 고발하는 5개 광고가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마약 중독을 근절하자는 취지지만 비즈니스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잠을 많이 못 잘 경우 뱃살이 나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뇌졸중이나 당뇨병 등의 위험도 증가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학자금 대출 상환을 오는 8월까지 4개월 더 연장했습니다. 일각에선 대규모 연체 사태가 발생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정부 보조를 통해 직장인들의 부양가족까지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오바마 케어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엄선된 108가지 순수한 약초, 과일, 채소, 버섯과 곡물의 생명력을 고스란히 담아 한 알 한 알 정성으로 빚었습니다. 최상의 재료와 3번의 발효 공정을 거친 일본 효소과학의 결정체 우메켄 효소화. 자연이 만들고 우메켄이 전합니다. 우메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5일 첫 소식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파견한 한미정책협의단이 오늘 백악관을 방문해 한미동맹 등 여러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억지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오갔다고 합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입니다. 백악관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과 정책협의 대표단의 면담은 40분 정도 진행됐습니다. 대표단은 한미동맹 강화에 대한 의지를 담은 윤석열 당선인의 친서를 전달했고 설리번 보좌관은 당선인의 뜻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최근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며 도발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양측은 한미 연합 방위 태세와 억지력 강화에 대해 협의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북한의 안보 위협에 대해 한국과 미국이 공조를 통해 억지력을 높일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대표단은 전했습니다. 안보에 관한 그 우려가 지금 한미 양국 다 높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된 대응을 잘 해줘야 된다. 그것은 역시 강력한 억지력에서 나옵니다. 특히 양측은 전략폭격기나 항공모함 등 미국의 전략자산을 전개하는 문제도 협의했다고 대표단은 밝혔습니다. 전략자산 전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장 억제 강화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한미 간에 협의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미 정상회담 개최 문제도 논의됐습니다. 당초 일본에서 봄에 열릴 것으로 예상됐던 쿼드 정상회의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 시기나 장소가 구체적으로 언급되진 않았는데요. 대표단은 한미 양측이 이른 시일 안에 정상회담을 열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국 합참 의장이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 미국 본토에까지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상현 기자입니다.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능력이 미 본토에까지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잇따라 진행한 북한이 지난달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까지 동해상으로 발사하자 나온 반응입니다. 미국의 강력한 경고에도 북한이 ICBM 추가 시험 발사와 핵실험 등 추가 도발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 가운데 밀리 의장은 현지 시간 5일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 자료에서 북한의 지속적인 무기 시험과 개발은 미국 본토는 물론 인도 태평양의 동맹과 파트너들에게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함께 하원 군사위 청문회에 출석한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도 북한과 이란 등을 거론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핵무기와 미사일 능력을 발전시키고 있는 북한과 핵 야망을 지닌 이란 등 지속적인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미 국방부는 북한의 지속적인 미사일 위협과 전략적 경쟁자 중국의 부상 등을 이유로 들며 내년 국방 예산을 전년보다 8.1% 증액해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북한의 ICBM 등을 방어하기 위한 차세대 요격 미사일 등에 26억 달러,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예산으로는 3억 3,500만 달러 등이 배정됐습니다. MBC 뉴스 서상현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엔 안보리 회의 화상연설에 나섰습니다.
러시아가 자행한 민간인 학살은 극단주의 테러 단체 소행이나 다름없다며 러시아를 안보리에서 퇴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임소정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각지에서 목숨을 잃은 민간인 희생자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들의 시신을 보여주는 90초의 영상과 함께 말문을 열었습니다. Яких вбивали в квартирах, в будинках, підриваючи гранатами, давили танками, просто.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의 민간인 학살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저질러진 가장 끔찍한 전쟁 범죄이며 극단주의 테러리스트 단체 IS의 소행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Відрізняється від того, що робили терористи ДАІШ. Найстрашніші воєнні злочини за увесь час після завершення Другої світової війни. 이어 이 범죄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의해 저질러진 것이라며 러시아를 안보리에서 퇴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Росію як агресора і джерело війни від блокування рішень щодо її ж агресії. 그러면서 러시아를 막지 못한다면 유엔 안보리는 해체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러시아는 민간인 학살은 우크라이나가 조작한 것이라며 발뺌했습니다. Коллега, мы прекрасно понимаем, что вы делаете, разыгрывая украинскую карту, и с каждым днем нагнетаете. 중국도 사실이 밝혀지기 전까지 성급하게 비난해선 안 된다며 러시아를 거들었습니다. 和指控都应基于事实，结论得出之前，各方应保持克制。 한편 유럽연합은 러시아의 민간인 학살에 대응해 러시아산 석탄과 석유 수입을 금지하는 추가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탈리아와 덴마크 등 유럽 국가들은 또 각국에서 러시아의 외교관 총 200여 명을 추방했습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샌프란시스코 도심 한복판에 마약이 도시를 망치고 있다는 경고성 광고판이 등장했습니다. 심각한 마약 남용 실태를 꼬집는 내용이지만 이 광고를 만든 사람들은 다름 아닌 마약에 중독된 자녀를 둔 부모들이었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 유니온 스퀘어에 등장한 5개 광고입니다. 금문교를 배경으로 한 광고엔 도시에 값싼 펜타닐이 만연하고 거리에 마약상들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세계 유명 도시 샌프란시스코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마약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도시의 심각한 마약 남용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함을 알리기 위한 목적입니다. I think it's not a great reputation for a city to have. Better to be known for the beautiful bridge and the beautiful city because we really like this city. 특히 이 광고는 실제 마약 중독 자녀를 둔 부모들이 돈을 모아 만들었습니다. 가정에 마약 문제가 생길 경우 가족 모두가 고통을 당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Her father had to go pay off a drug dealer at one point for her safety. 다만 일각에선 광고의 취지는 좋지만 도시의 이미지 훼손으로 관광객을 상대로 한 비즈니스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며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은 헤로인이나 모르핀보다 중독성이 수백 배 강하고 남용할 경우 중추신경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쳐 사망까지 이르게 해 죽음의 마약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선 지난 2년 동안 이 펜타닐 중독으로 인해 1,360여 명이 숨졌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수면 부족이 복부 내장 지방을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잠을 못 자면 칼로리 섭취량이 늘어나 체중과 복부 지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보건당국은 이로 인해 심장병과 뇌졸중 그리고 당뇨병 등 심각한 질환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면 부족이 뱃살을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메이오 클리닉 연구진은 수면과 내장 지방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결과 수면 시간을 4시간으로 제한한 그룹은 9시간 수면을 취한 그룹보다 평균적으로 매일 300칼로리를 더 섭취했습니다. 또 제한된 수면 그룹의 뱃살은 최대 9%, 내장 지방은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nsufficient sleep can influence our eating behavior, making us eat more and consume especially foods rich in carbohydrates and fat.
수면 시간이 짧으면 식욕 조절 호르몬인 렙틴의 분비는 감소하고 식욕을 높이는 그렐린의 분비가 증가해 복부 내장 지방을 증가시킨다고 연구진은 추정했습니다. 이후 9시간 수면을 취하는 회복기에 잠을 보충할 경우 몸무게가 줄어들더라도 내장 지방의 축적을 되돌리지 못한다는 사실도 발견됐습니다. 심지어 젊고 건강한 사람도 예외는 아닙니다. We hope that people will recognize the implication of insufficient sleep for weight management and for obesity risk, even for young, healthy, lean people. 미국 성인의 3분의 1 이상이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이번 연구가 중요하다고 연구진은 밝혔습니다. 교대 근무와 스마트 기기와 SNS 사용 등이 현대인의 수면을 방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내장 지방이 많이 쌓이면 건강에 해로운 단백질과 호르몬, 화학물질을 방출해 심장질환과 뇌졸중, 당뇨병 등의 위험을 높인다고 경고했습니다. CDC에서 권장하는 성인의 수면 시간은 최소 7시간 이상입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연방 학자금 대출자들에 대한 상환 유예 기간이 또 연장될 예정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다음 달 1일 만료될 예정이었던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를 오는 8월 31일까지 4개월 더 연장시킬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학자금 상환 유예 제도는 팬데믹 사태로 인한 대출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20년 3월부터 2년 동안 시행돼 왔으며 이 기간 동안 이자 합산이 중단됐고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추심이 보류됐습니다. 이에 따라 3,600만여 명의 대출자들의 1,950억 달러에 달하는 대출금 상환이 유예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3 of those borrowers told us that in preparation of payments resuming in May, they are skimping out on basic needs like food, rent, and healthcare. I think we can all agree, no matter what side of the aisle you're on, that the student loan system is broken. 하지만 일각에서는 대출 상환 유예를 계속 연장시키는 것은 오히려 프로그램 종료 시 장기 연체 비율이 급등하면서 대규모 연체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전 국민 건강보험 ACA 개편과 관련해 직장 의료보험의 부양가족까지 혜택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내년 ACA 개편을 맞아 직장인이 오바마케어에 가입했거나 가입할 경우 정부 보조를 통해 부양가족까지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근로자 가족 전체 의료보험비가 가구 연소득의 10%를 넘을 경우 일을 하지 않는 배우자나 부양 자녀들은 정부 보조를 통해 ACA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500만 명 이상이 정부 보조 혜택을 받게 되고 20만 명의 무보험자가 의료보험에 가입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LA 카운티에서 여성 위생용품이 무료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정부 기관에서 주민들에게 여성 위생용품을 무료로 제공하는 조례안을 승인하고 도서관과 공공서비스국 등 다른 부처와 협력해 1년 동안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새 조례안에는 최근 위생용품 가격이 급등하면서 여성들에게 추가적인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여성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립대학교와 중고등학교 캠퍼스에서 여성 위생용품이 무료로 제공될 예정이며 UCLA에서는 이번 주부터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A시는 공공도서관 5곳의 화장실에 무료 생리대를 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주 캘리포니아 지역에 반짝 무더위가 예고된 가운데 뉴욕 일대에서는 비 소식이 예보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내일부터 오는 8일까지 남가주 일대 기온이 100도대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돼 페사디나와 샌 가브리엘, 포모나 등 LA 카운티 일부 지역에 폭염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기온이 100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내일 오전 11시부터 오는 8일 오후 6시까지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한편 뉴욕과 뉴저지에서는 오늘 밤부터 강풍과 뇌우를 동반한 비가 이어지면서 기온이 55도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지만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낮을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이번 비 소식으로 인해 오는 7일 뉴욕 양키 스테디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뉴욕 양키즈와 보스턴 레드삭스의 메이저리그 개막전이 미뤄질 것으로 보이며 오는 8일 새벽부터 비가 서서히 그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최근 오미크론에 이은 스텔스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캘리포니아주의 주민 대다수가 코로나19와 관련한 방역 제재가 지속되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 공공정책기관 PPIC가 주민 1,700여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와 관련한 정부 제재에 관한 찬반 의견을 조사한 결과 과반수가 넘는 64%가 방역 규정이 유지돼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대규모 야외 행사나 식당 등 실내 공간 출입 시 백신 접종 증명을 요구하는 규정에 대해 절반이 넘는 57%가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정치 성향별 조사에서는 코로나19 방역 규제를 찬성한다고 답한 응답자 대부분은 민주당 성향으로 나타났습니다. 호주의 한 시사 프로그램이 방탄소년단 BTS의 모습을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자로 묘사해 인종차별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호주 방송사 네트워크 10의 토크쇼 더 프로젝트는 제64회 그래미 어워즈 시상식 소식을 전하면서 BTS 멤버가 해당 동영상을 삭제했지만 BTS의 팬들은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엄선된 108가지 순수한 약초, 과일, 채소, 버섯과 곡물의 생명력을 고스란히 담아 한 알 한 알 정성으로 빚었습니다. 최상의 재료와 3번의 발효 공정을 거친 일본 효소과학의 결정체, 우메켄 효소화. 자연이 만들고 우메켄이 전합니다. 우메켄. 그곳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때론 극적인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기도 하고 세상을 보는 우리의 시선을 끊임없이 바꾸며 내면 깊숙이 잠자고 있던 진정한 우리를 깨어나게 합니다.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경이로움으로 가득한 곳, 야마바 리조트 앤 카시노 SM-매뉴얼. 부산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최종적으로 취소 처분했습니다. 조 씨의 의사 면허와 고려대 입학 취소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두원 기자입니다.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이 최종적으로 취소됐습니다. 부산대는 교무회의를 열고 지난 1월과 2월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조 씨 측 청문에 대한 의견서를 심의한 결과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에 착수한 지 1년여 만입니다. 법적 근거가 요구한과 함께 행정기본법 그리고 학칙 이 3가지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판단한 겁니다. 앞서 1심 법원은 지난 2020년 12월 조민 씨가 의전원 입시 과정에서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 등 이른바 7대 스펙에 대해 모두 허위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부산대는 자체 감사 등을 진행하지 않다가 지난해 3월 교육부의 요청을 받은 뒤에야 조사에 나서 늑장 대응이라는 지적이 일었습니다.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면서 조 씨의 의사 면허도 취소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교육부로부터 입학 취소 통보가 오면 청문 절차를 거쳐 장관 직권으로 의사 면허 취소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조 씨가 학부를 졸업한 고려대는 어머니 정경심 교수의 판결문을 검토하는 등 8개월째 심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두원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한동훈 검사장은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2년 가까운 수사 끝에 검찰 수사팀이 한 검사장을 무혐의 처분하겠다고 지휘부에 최종 보고했습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검찰 수사팀은 한동훈 검사장을 무혐의 처분하겠다는 수사 결과를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정식 보고했습니다. 채널A 기자가 여권 인사의 비리를 폭로하라고 취재원을 강요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이 개입한 증거를 못 찾았다는 이유입니다. 수사팀은 현재 기술로는 한 검사장 도움 없이 한 검사장의 아이폰 잠금을 풀 수 없다고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할지 여부도 또 다른 변수인데 박 장관 역시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박 장관은 앞서 수사 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긴 바 있습니다. 완전히 없었던 얘기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도 제 생각에는 이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이 검찰청법과 여러 법률에 근거한 체계에 맞지 않느냐. 만약 한 검사장을 이대로 무혐의 처분하면 검찰은 수사 대상자가 아이폰을 잠그고 버티면 조사할 수 없다는 선례를 남기게 됩니다. 더구나 한 검사장의 아이폰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수사 중인 고발사주 사건의 핵심 증거기도 합니다. 법무부는 2020년 3월 말 MBC의 채널A 사건 보도 직후 사흘 동안 한동훈 검사장과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함께 들어있는 SNS 대화방에서 120여 차례 대화가 오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후 김웅 당시 국민의힘 후보는 손준성 보냄이라고 표기된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조성은 씨에게 보냈습니다. 공수처는 이 대화방에서 채널A 사건에 대한 대응 방안과 함께 고발 사주에 대해서도 논의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취임 한 달을 앞둔 시점, 2년을 끌어온 최측근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도 결론이 내려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검찰이 용의자들을 공개 수배한 경기 가평 용소계곡 살인사건에서 용의자로 지목된 이은혜와 조현수 외에도 또 다른 공범이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은혜 씨의 결혼 전 과거 연인들도 의문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손하늘 기자입니다. 이은혜 씨 남편이 목숨을 잃은 가평 용소계곡. 사건 당시 4m 깊이의 계곡에 수영을 잘하는 조현수 씨와 친구인 30살 남성 이모 씨가 차례로 뛰어내렸습니다. 곧이어 이들의 권유로 물에 뛰어든 남편 윤 씨는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재수사 과정에서 조 씨와 함께 물에 뛰어들었던 이 씨의 수상한 행동이 주목됐습니다. 구조를 요청하며 다급히 소리를 지르고 경찰 조사에도 협조했던 다른 일행들과는 달리 이 씨는 숨진 윤 씨를 구조하려 했지만 못했다는 진술 외엔 묵비권을 행사한 겁니다. 당시 경찰은 다이빙을 유도해 숨지게 한 뒤 구조 활동을 하지 않고 묵비권을 유지한 이 씨까지 공범으로 지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다만 MBC 취재 결과 이 씨는 다른 사기 혐의로 이미 구속된 상태여서 이번 공개 수배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은혜 씨가 교제한 과거 연인도 사망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2010년 인천 석바위 사거리에서 이은혜 씨와 당시 남자친구가 타고 있던 차량이 교통사고가 났는데 남자친구만 숨졌다는 의혹입니다. 사고가 안 났음에도 사고가 난 걸로 됐다.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보상만 받고 접수가 안 됐다. 그렇죠. 그 부분을 보는 거죠. 의혹을요. 다만 당시 사건 기록부에는 이은혜 씨와 관련돼 있거나 남성이 숨지고 여성이 살아남은 내용의 교통사고 기록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보험사까지 수사 범위를 넓혀 유사 범죄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3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심리적 마지노선인 4%를 넘었습니다. 10년 만에 최고치인데 어떤 게 많이 올랐는지 이덕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은평구의 한 대형마트. 수입 쇠고기는 한우보다 값이 싸서 인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많이 뛰었습니다. 스테이크용으로 많이 찾는 호주산 척아이롤. 윗등심살은 1년 전 100g에 2,000원이었는데 지금은 2,500원. 25%가 올랐습니다. 미국산 쇠고기도 비슷하게 올랐습니다. 수입 쇠고기 값이 이렇게 뛴 건 코로나 여파로 미국과 호주의 생산량이 줄어든 데다 해상 운임도 크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식당 음식값도 줄줄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 중국 음식점은 치솟은 식용유 값을 감당하지 못해 최근 모든 메뉴의 가격을 1,000원씩 다 올렸습니다. 식용유가 제일 많이 올랐어요. 39,000원, 38,000원 하던 게 5만 원이거든요. 18리터 식용유 한 통은 작년만 해도 32,000원이었는데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치솟아 5만 원이 됐습니다. 동네 빵집은 밀가루 값이 뛰어서 한 40% 가까이 올라갔어요. 저희들이 이제 부부 둘이 하기 때문에 그냥 버티는 거예요. 비빔밥집은 거의 모든 재료값이 다 올라서 힘듭니다. 20%씩은 다 넘게 올란 것 같아, 물건들이 전부 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작년 10월 이후 계속 3%를 넘었는데 3월에 4.1%를 기록했습니다. 심리적 저항선인 4%를 10년 만에 돌파한 겁니다. 특히 기름값이 31%로 가장 많이 뛰었고 외식 물가도 6.6%나 뛰어 물가 상승률을 끌어올렸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중국에서 신규 감염자 수가 16,000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다를 경신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4일 하루 중국 본토 내에서 집계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6,412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우한 사태의 당시인 재작년 2월 10일 기록한 역대 최고인 15,152명을 넘어선 것인데요. 특히 확산세가 심각한 상하이에선 이날 신규 확진자가 전날보다 약 4,300명이 증가한 13,354명으로 집계돼 결국 상하이 당국은 도시 봉쇄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선로를 벗어나 뒤집힌 열차 옆으로 앞유리가 심하게 훼손된 차량이 보입니다. 현지 시간 5일 오전 헝가리 민드센트 지역의 철도 건널목에서 달리던 열차와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정지 표지판을 무시하고 철길로 들어선 사고 차량은 당시 충돌의 충격을 말해주듯 처참한 상태였는데요. 이번 사고로 승객 등 10명이 다쳤고 승합차에 탑승한 사람 중 5명이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한 고속도로 위를 빠르게 달리는 유조차. 그런데 자세히 보면 연두색 옷을 입고 쇼핑카트에 탄 남성이 유조차 뒤로 매달려 따라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빗물에 손이 미끄러지기라도 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지만 남성은 재밌다는 듯 손까지 흔듭니다. 운전자들이 촬영한 영상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면서 경찰이 시민 제보를 토대로 해당 남성을 찾아 나섰는데요. 남성의 신원이나 안전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드넓은 포도밭 주변으로 수백 개의 대형 양초가 활활 타오릅니다. 요즘 프랑스의 포도주 농가들이 때 아닌 한파로 비상이 걸렸다고 하는데요. 현지 시간 4일 오전 프랑스 전역의 평균 기온이 영하 1.5도까지 떨어졌습니다. 프랑스 기상청은 1947년 이후 가장 추웠던 4월 날씨였다고 전했는데요. 작년에도 프랑스를 덮친 봄 한파와 폭우 등 이상기후 탓에 와인 생산량은 전년 대비 27% 급감하는 피해를 겪었습니다. 그러자 부르고뉴 지방 등에선 농부들이 포도덩굴 주변에 양초를 켜며 새싹 보호에 나선 겁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그곳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때론 극적인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기도 하고 세상을 보는 우리의 시선을 끊임없이 바꾸며 내면 깊숙이 잠자고 있던 진정한 우리를 깨어나게 합니다.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경이로움으로 가득한 곳. 야마바 리조트 앤 카시노 SM 매뉴얼. 투데이 이슈톡입니다.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철수한 것으로 알려진 러시아군이 민간인들로부터 빼앗은 것으로 보이는 약탈품을 집으로 붙이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약탈품 집에 붙이려고 우체국에 간 러시아군입니다. 지난 3일 벨라루스 사진작가가 유튜브에 공개한 지역 우체국 CCTV를 보실까요? 전투복 차림의 병사들이 비닐 등으로 포장한 물건을 붙이느라 정신없는 모습입니다. 알고 보니 이들은 우크라이나 키이우 지역에서 철수한 러시아 군인인데요. 시민에게서 빼앗은 약탈품을 집으로 보내기 위해 우체국에 몰려든 겁니다. 텔레비전부터 전기 스투커에 심지어 에어컨까지 약탈품의 종류도 다양한데요. 약탈한 물건이 다른 곳으로 갈까 봐 우체국 직원 옆에 딱 붙어 종이 전표를 일일이 확인하기도 합니다. 러시아군의 약탈 행각은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 마트에 침입해 손에 잡히는 대로 온갖 물건을 털어가는 장면이 공개된 바도 있습니다.
영국의 한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귀여운 동물을 보면 혈압이 내려가고 불안감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미국의 한 병원에 투병 중인 아이들에게 활력소가 된 강아지가 있다는데요.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어린이 돌보는 댕댕이 병원 취직했어요입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한 아동병원. 귀여운 강아지 한 마리가 복도를 돌아다니며 인사라도 하듯 어린 환자에게 자연스럽게 다가갑니다. 필요한 물건도 척 물어다 주는 모습이 든든한데요. 파크스라는 이름의 2살 된 레브라도 리트리버로 비영리 단체에서 훈련받은 치료견인데 이 병원에 아이들 돌보미로 취직했습니다. 서랍을 열어주고 또 장난감을 끌어주는 등 40개 이상의 명령어를 습득한 파크스. 주 5일 근무하면서 특유의 사랑스러움으로 아픈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는데요. 파크스 덕분에 소아 환자들은 투병의 아픔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은 매년 이맘때 조상의 묘를 참배하는 청명절이 되면 묘지 가격이 들썩인다고 합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아파트보다 비싼 중국 묘지의 가격입니다. 성모객들이 묘지에 풀을 벤 후 향을 태우며 기도를 올립니다. 지난 주말 조상의 묘를 찾아 벌초하는 중국 청명절 연휴 풍경인데요.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 등 대도시의 묘지 가격이 집값을 훌쩍 뛰어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고 현지 신화 파이낸스 등이 보도했습니다. 상하이 푸동 외곽에 있는 한 장례업체의 묘지 1제곱미터당 가격이 우리 돈으로 5천만 원. 이는 해당 업체가 4년 전 판매했던 1제곱미터당 평균 묘지 가격 2,100만 원과 비교해 2배 이상 급등한 거라고 매체는 전했는데요. 이렇게 중국에서 묘지 가격이 치솟다 보니 일부 지방 도시에서는 외지 호적자의 묘지 구매를 제한하는 정책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세계인의 축제 카타르 월드컵이 7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기장을 찍은 사진이 축구 팬들 사이에서 화제입니다. 다섯 번째 키워드는 카타르 월드컵 경기장, 주변은 허허 벌판입니다. 카타르 월드컵이 열릴 경기장 주변이 보시는 대로 그야말로 황무지나 다름없습니다. 특색 있는 건물조차 찾기 어려울 정도죠. 축구 팬을 놀라게 한 이 사진은 미국 뉴욕타임스 타리크 판자 기자가 찍어 자신의 SNS에 공개한 건데요.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이 역대 최고가 될 거라는 안판티노 피파 회장의 발언과 달리 경기장 주변이 얼마나 황량한지를 지적한 겁니다. 역대 월드컵 최초로 중동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는 다양한 문제로 구설에 올랐습니다. 뜨거운 기후로 사상 처음 겨울에 월드컵이 열리게 됐고 준비 과정 중 많은 이주 노동자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인권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축구 팬들 역시 축구 경기장에 있는 군부대 같다거나 영화 매드맥스 촬영지가 연상된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투데이 이슈 톡이었습니다. 이상으로 4월 5일 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